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매도 관련 기사들 먼저 준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공매도가 공공의 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실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거래 비율은 많아야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선진 자본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 40%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한 개선 혹은 폐지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증시의 개인 투자자 거래액 비중은 64%에 달하는데 미국이 22%, 일본이 36.5%인 것과 비교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특수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제도가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공매도는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체의 영역이라면서 개선이 되더라도 개인이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도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다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조성자들이 이러한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들까지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만 제시하도록 한 업틱 룰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지한 공매도 이슈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적절한 조치와 개선이 마련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빈대 관련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저기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빈대 포비아가 전국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가짜 빈대 퇴치법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빈대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등불을 켜고 있으면 빈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빛과 빈대 퇴치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빈대를 죽이는데 베이킹소다나 에센셜 오일이 좋다거나 피톤치드 용액을 뿌리면 빈대 살균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떠도는데요. 역시나 과학적 근거는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빈대 퇴치법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방법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침대나 벽 틈에 규조토 가루를 뿌리면 좋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규조토 가루는 일정 수준 이상을 흡입하면 폐에 흉터를 남기는 규폐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요법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따르거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 실린 온라인 암표와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죠.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LG 트윈스와 2패 뒤 3연승, 극적인 리버스 스윕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KT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일찍부터 예매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실패로 끝나버린 예매, 팬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었는데 단 몇 분 후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암표 판매 글들이 쏟아져서 분노를 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경우도 보이고 일부 이용자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매크로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매 사이트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액면가를 공개하고 가격 상한을 정하는 등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한국일보 문화면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무술 감독이자 범죄도시 4의 메가폰을 잡은 허명행 감독과 사진에 보이고 있는 마동석 배우가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 황야가 내년 초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감독과 배우가 만나고 제작비도 1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영화가 극장가가 아닌 OTT로 직행하는 모습에 이 극장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사냥의 시간, 승리호 등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있었지만 모두 코로나19 시기였고
길복순이나 정의 등은 처음 기획 단계부터 OTT 진출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특히나 영화 관계자들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장가 성적을 보면 이러한 결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여름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밀수나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이 예상보다 적은 관객을 모았고 대목으로 불리던 추석 연휴에 개봉한 영화들 모두 다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편 520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독전의 후속, 독전2 역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극장가 분위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서 한 평론가는 이제 극장용 영화가 극한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